김민수 대표님과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고요. 또 실적 발표가 끝날 것 같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예정 기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정이 월요일 오늘부터 빡빡하네요. 오늘은 11월 15일이다 보니까 딱 반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오늘 11월 15일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 다 나옵니다. 네. 실업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사전 투자 이게 항상 11월 이 중반 때쯤 나오는 중요한 지표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가느냐라는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인데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광군제가 또 11일 날 있었죠. 네, 네. 근데 빼빼로 데이 때. 예. 우리는 빼빼로. 그쪽은 광군제. 네. 근데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예, 뭐 네. 최고치는 기록했는데 성장률은 확 꺾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헝다 이슈의 여파가 아니냐라고는 보여지겠지만 네. 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업체들이 IT 업체들이 우리 이렇게 많이 잘 팔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네. 거기에 지금 공동부유를 외치고 있는 입장 쪽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점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보면 오늘 발표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주택가격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헝다 이슈에 영향을 받았고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을 얼만큼 지수에 표현되게 나오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중 화상 정상회담 저녁 때 열린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저녁 때 열리면서 이제 한 2년 넘게 어떤 좀 이제 그 강대강으로 대치된 국면 쪽에서 이제 약간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혹시나 좀 체크해야 될 요인들은 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높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무역 전쟁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그러면 일단 요점을 서로 낮추자. 상호 호혜 맞나요 이게? 호혜. 예, 호혜 관점 쪽에서 조금 낮추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상당한 호재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지만 솔직히 첫 화상회담, 정상회담 쪽에서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뉘앙스라도 분위기라도 뭐 다음 네,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무역 관련된 대표부들이 만났을 땐 그때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나와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저녁 한 몇 시쯤 예정돼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안 오더라고요. 예. 비밀. 몇 시에 한다라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셔야지 좀 체크를 하는데 연락 오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또 상호적으로 맺은 국가 쪽에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고 거기서도 올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하는데 또 아직 2,000명대 신규 확진자 쪽에서 크게 안 벗어나고 있죠. 네. 네. 2,400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비상 조치인가요? 이것도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제한하는 네, 뭐 단기간에 뭐 한 3일, 5일짜리라도 방역 강화되는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또 복잡한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잘 되리라고 봤다가 또 역행하는 거면은 또 혼란스럽지 않을까? 네. 이런 쪽도 일단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 짚어봤습니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들도 저희 내일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에 오늘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헝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지수 이 지표를 제일 꼼꼼하게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로 가볼까요? 화요일. 미국의 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9월 기업 재고 또 다양한 지표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번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확인해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도 나오고 미국의 소매 판매도 화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15일 때는 이제 소매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 G2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미국은 그래도 이런
소매 판매, 그러니까 즉 서비스업 관련된 소비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은 때 또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있고 하는 중요한 시즌에 이런 소매 판매 관련된 쪽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좀 꺾이고 있죠. 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즉 물가가 너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좀 우리 지갑이 얇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는 변화고 네. 또 하나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또 빠르게 좋아져야 내 지갑이 두둑해지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는데 앞서 지표들 보다 보니까 지난 고용 지표 쪽에서 눈길이 가는 게 퇴직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발적 퇴직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정도로 앞으로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냥 퇴직하고 퇴직금 좀 챙기고 네. 퇴직금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하고 일단 지켜보겠어라고 하는 퇴직자가 많고 그럼 이게 자발적 퇴직자라고 하게 되면 퇴직한 이후에 또 다른 고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이 연결고리가 계속 맞아지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누가 저는 아니고요. 미국에 네. 계신 유명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이 퇴직과 고용이 같이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또 다른 추가적인 고용으로 나오는지도 미국엔 또 중요하겠죠. 인생 이모작 뭐 이런 건가요? 네, 이모작이 아니라 동시 이모작 할 것 같은데요.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퇴직하고 뭐 투잡 쓰리잡 하는 앵커님도 그러시잖아요. 엔잡러로. 요즘 대세 엔잡러죠. 네, 뭐 너무 바쁘시잖아요. 막 라방도 하시고. 김은수 뭐 대표님만 하겠어요? 저는 매매밖에. 네. 방송, 매매. 네, 그리고 또 애들 아빠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면은 진짜 엔잡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아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 이거는 카카오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네요. 카카오네요. 네. 왜 이프 카카오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카카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마 카카오 그룹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부터 페이, 뭐 뱅크 이런 카카오 그룹들이 총 출동해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네. 컨퍼런스를 연다는 얘기는 그냥 모여서 내년에도 잘해봅시다 하고 뭐 건배 이거 안 하겠죠. 중요한 내년에 이어질 상황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점검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얘기로는 뭐 AI라부터 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 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NFT 또 뭐 메타버스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뭐 다 나오겠죠. 뭐 지금 시장에 핫한 것들이 다 나오는데 원래 카카오는 그래도 그 전부터 이런 블록체인이나 NFT 이런 쪽에서 우리가 원래 원조인데 하고 팔짱 끼고 있다가 그쵸. 뭐 네. 카카오페이랑 뭐 초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초코 그렇죠. 뭐 카카오 콘도 있죠. 맞아요. 이모티콘의 콘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했었는데 왜 위메이드가 치고 나와서 우리가 소외됐을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진검승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뭔가 또 보여주게 되면 여기서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카카오 그룹의 재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또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는 중요하겠죠. 재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우리 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마 또 지금 연말로 가게 되면서 이런 또 올해 사업 정리가 뭐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요. 올해 사업 평가, 네.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은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은 이프 카카오 컨퍼런스까지 있습니다. 카카오 기업들이 이제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우리 이 부분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님께서 그새 또 카카오 홈페이지를 가보셨나 봐요. 재빠르시게. 홈페이지 가보니까 만약이라는 저마다의 기대를 담아 기술과 서비스를 완성합니다라고 쓰여 있다고. 이야, 문자님 역시 멋지십니다. 한 발 빠르시고 주식 와.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신데 그러게요. 네, 이렇게 보조해 주시면은 저는 어깨춤을 춰야죠. 네. 그런 깊은 의미가 저마다의 기대를 담아 기술과 서비스를 완성합니다. 와, 예, 기술과 서비스를 완성한다. 여기 진짜 뭐 블록체인, AI 뭐 진짜 다 들어 있겠네요. 다 들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앵커님도 완성을 하셔야죠. 완성이요? 하고 엔잡러의 싶습니다. 완성. 네.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수요일 드디어 지스타 2021이 개막을 합니다. 게임주가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그런 섹터인데 지스타도 눈여겨봐야겠죠. 그렇죠. 앵커님은 이번에 안 가시나요? 부산인가 이번에도? 네, 부산입니다. 멕시코 항상. 아, 가서 그거 하셔야죠. 그 코스튬 입으시고 네? 뭐 미래 여전사 이런 거 하셔야죠. 이번에도. 글쎄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분이 아니셨나?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스타 2021 게임 쪽이죠. 우리나라 게임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은 또 하나의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회사 땡땡 출장, 네, 출장으로 가봤는데 현지 탐방. 네, 갔다가 저는 너무 좋아서 뭐 한 서너 시간 그냥 후딱 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게임 매니아시니까 또. 뭐 가니까 또 이것저것에서 막 이만큼 뭐 또 맞아요. 선물도 챙겨주고. 주고. 예. 근데 이게 사전 예약해야 됩니다. 근데 한 10,000원? 뭐 기억은 안 납니다. 회사에서 줬기 때문에 저는 네. 네. 사전 예약하면 맞아. 입장료가 없나? 그러고 현장에서 하면 뭐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그런가요? 있는데 대부분 네. 박람회가 그런데 네. 하여튼간 혹시나 게임 쪽에 대해서 난 잘 모르고 혹시나 한번 이제 게임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다라고 그러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은 직접 게임 부스들이 회사들의 부스들이 다 있고 아마 이번에는 또 그렇겠죠. 앞으로 우리가 나올 게임과 함께 지금 핫한 뭐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하나 그게 눈에 띕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의 성격이 살짝 바뀌고 시작하죠. 살짝 그쵸. 네. 오르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를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근데 드디어. 지수가 오른다고 하게 되면 대형주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주가 오르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동안에 한 축이었던 이런 게임이나 엔터 그리고 또 NFT. 이런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못 갈 것 같고요. 이쪽이 약간 힘이 빠지고 좀 소외된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이번 주 초에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에 모두 올인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약간 비중을 줄이시고 좀 소외됐던 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번 주 초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지스타를 보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 지스타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초에 전략까지 살짝 말씀을 주셨네요. 네, 이왕이면 네. 반도체 자동차. 네, 이쪽이 반도체 자동차. 투탑이 될 가능성 주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좀 소외됐던 거 보자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먹고 저도 매매를 할 생각이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차. 아니야. 반도체 자동차. 휴가. 반도체 차. 하루 1차. 예. 월차. 예. 네, 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 업종들을 이제는 좀 눈여겨볼 때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번 주 초에는 그동안 좀 뜨거웠던 섹터에서 이쪽으로 좀 흐름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게 수요일에도 뭐 그쪽에 이슈들이 좀 있네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또 컨퍼런스네요. 삼성전자 컨퍼런스인데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만듭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중국 위쪽에 있는 급의 하드웨어 기업들인데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명함을 못 내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특히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일본의 소니 아시죠? 소니. 예. 소니? 소리라고 하시는 줄 알고 갑자기. 그러니까 소니. 소니. 저 사람입니다. 소 아닙니다. 시라소니? 네, 예. 근데 이 소니. 예, 소니가 SONY. 그렇죠. 예. 손흥민도 소니죠. 네. 근데 이 소니가 이번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뭘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한때 소니 망한다고 그랬었죠. 삼성한테 밀려서. 근데 소니가 잘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지금 현재 카메라 네, 이쪽 잘하고 있고 또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러면서 몇 개 그나마 명목을 이어가다가 지금 보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이 절반, 소프트웨어 쪽이 절반으로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많이 컸더라고요. 네. 그쪽이 보게 되면 뭐 게임 관련된 쪽도 있고 영화 쪽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떠나 보니까 이번에 계획을 발표한 거 보니까 소니가 우리도 전기차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전.
비전은 거기 아시죠? 어벤져스의 그 비전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전기차까지 홈페이지에 나온 거 보니까 차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를 만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진짜요? 네, 근데 소니차. 근데 소니의 강점이 있는 게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강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일단 하드웨어를 구성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약간 좀 이렇게 끼워 넣는 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또 일본의 기술력을 무시 못하는 게 이런 이전에 IT 기업들이 이렇게 변신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가 좀 커진 스마트폰이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소니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무조건 뭐 에이 안 돼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명맥은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합니다. 삼성도 차가 있긴 있는데. 네, 앞에 이제 르자가 네, 붙죠. 네. 네, 앞으로 뛴다고 합니다. 이제 르노, 삼성은 이제 삼성과 결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매출 비중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밸류 이 정도로 받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네,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소니 얘기가 나왔어요. 뒤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화이팅.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또 실적 발표하는 회사 쪽에 다 있는데 엔비디아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가장 먼저 이제 메타버스에 판을 깔아주고 있죠. 이 GPU 그러니까 즉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어떤 중요한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가 메타버스 쪽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공급하고 있고 또 거기서 좀 더 진화된 부분들은 우리가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즉 만약에 가상현실 관련된 부분들을 꾸밀 수 있게 그대로 카메라만 있으면 가상 공간을 꾸밀 수 있게 만드는데 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즉 전략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화면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GPU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진심인 회사 엔비디아, 뭐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이런 쪽으로도 계속 변화가 들어온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로 가게 되면은 이날은 수능 말씀하셨듯이 시험일이다 보니까 1시간씩 두루룩 다 밀립니다. 그래서 약간 1시간 더 늦잠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방송도 늦게 시작하나? 대부분의 증권 방송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증권TV도 유수의 증권 방송이다 보니까 네, 하루 1시간 늦춰지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날 중요한 게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얘기 많이 나왔었죠. CBDC 관련된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는데 또 컨퍼런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CBDC를 뭐 이제 거래소에서 무슨 대박을 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 보안 기능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즉 어떤 기축 통화로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영국도 CBDC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로존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많이 소외돼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한 축을 이 CBDC로도 연관을 좀 힘을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근데 이제 이런 쪽도 이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우리 어떤 피부로 이제 많이 와닿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밖에 10월 경기 선행지수 미국 쪽에서 발표될 예정이고 아마 실적 발표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또 반도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이제 반도체 한 주가 될까 싶은데 채팅창에서도 이제 반도체 가나요? 뭐 소부장 가나요? 이제 반도체 쭉 좀 오르려나요? 특히 장비 쪽, 소부장차 그리고 아까 소외된 쪽에 좀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바이오도 소외됐다고 또 네. 이런 얘기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 반도체에 갈까요? 콕 집어서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수의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보통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지수가 좀 힘들다 보게 되면 낙폭이 같이 커지죠. 그러면 처음에 1차로 지수가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이와 함께 연동될 수 있는 즉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러면 아마 한 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섹터가 어디였을까 찾아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게 되면 말씀하셨던 바이오부터 뭐 반도체 제가 보기에는 수출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힘내지 않을까. 왜냐면 데이터가 여전히 괜찮고 근데 시장 때문에 좀 부진했고 그러게 되면
여기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수출 관련된 쪽 여기서 변화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바이오가 그래도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팬큐님께서도 바이오주 연말 배당 때문에라도 가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인가요? 네, 바람인가요? 근데 바이오주는 배당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팬큐님 종목은 주시나 본데요? 그러면 예, 그런 것도 하나의 힘이 되겠죠. 예, 바이오인데 배당 넉넉히 준다 그러면 예,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네. 모든 바이오주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신지 차라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공개가 되고요. LA 오토쇼에서는 아이온이 벌써 7이에요. 7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게 5 아닌가요? 네, 어디 돌아다니고 있죠? 집에 좀 들어가지. 네. 네. 아니 길에 돌아다니는 아이온 길에 돌아다니는 거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 지옥도 공개되고. 네, 이날 금요일 날 19일 날인데 일단 체크해야 될 게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네. 예, PPI다 보니까 최근에 다 걱정이 많죠. 네. 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데 아마 살짝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이게 10월 달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련돼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13%나 오르게 되면은 작년 대비해서 13%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산자 물가지수를 압박을 가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 가격, 또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 쪽에 있죠. 네. 소비자 물가는 그와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10월 달에 발표된 부분들이 약간 정점식으로 나왔고, 네. 11월 달 들어서면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수의 조정을 역할은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번 주에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주말쯤에는 이런 지표 보고는 약간 좀 숙이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표다, 후행적인 지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유가가 다시 뭐 85달러대까지 가지 않고 80달러대 전후에서 정체되든가 아니면 8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은 좀 많이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무 지표 하나에 또 이제 물가 많이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네. 부담으로 보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이날 LA 오토쇼의 아이오닉 7 혹시 보셨습니까? 저 공개는 살짝 부분만 됐더라고요.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아, 예. 많이 바뀌었나요? 외관은 거의 그게 크게 안 바뀐 것 같긴 하지만 뭐 안 불러주니까 저도 못 봤고요. 약간 원래 각진 모습이었잖아요. 약간 네. 이렇게. 근데 원래 현대도 그렇지만 다른 보통의 자동차가 첫 라인업 나올 때는 약간 각진 스타일이 많고 그다음부터 막 휘죠. 여기 뭐 그런가요? 램프 이쪽도 휘고 막 좀 이렇게 둥그스렁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이번에도 좀 대형 SUV다 보니까 네. 좀 덩치가 큰 쪽. 근데 눈길이 가는 게 사진 보다 보니까 이 뒷좌석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램프라고 그러네. 그 집에 또 독서하게 되면 독서등 같이 무드 있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톡톡 치면 이제 밝기도 조절되다 보죠. 아무래도 네. 그 차박 요즘 그 차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걸 노려서 약간 그런 뒷좌석에 램프를 신경 쓴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보신 분이 기재하겠죠. 직접 보신 분이겠지만은 뭐 무드등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뒷좌석에 무드. 그러니까 네. 그게 차박 아니고서는 뭐 있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간 거실 분위기가 응접실 분위기가 난다. 뭐 이런 쪽으로는 얘기했는데 봐야죠. 뭐 그래서 그 전기차 제일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한 번 충전 시에 얼마를 가는지 그게 이제 그렇죠. 짧아지고 길이는 가는 거리는 늘어나고가 제일 키 포인트인데 네. 많이 좋아지겠죠? 많이 좋아지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LFP. 근데 이쪽 가지고 강한 경쟁이다 아니다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하이니켈계 3원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가격이 좀 비싸죠. 네. 그리고 LFP도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대량 생산되고 투자를 계속한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LFP는 아무리 효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회 주행 거리가. 네. 근데 이쪽은 여기서 계속 뭐 첨가제도 나오고 전해질 쪽에 변화가 들어오고 그러면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만약에 투자를 많이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같은 가격이면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NCM 계열을 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가 자동차 라인업 그러니까 즉 현대차로 보게 되면 예전에 뭐 아반떼 이하급 네. 이런 쪽으로 전기차를 가려면은 LFP를 쓰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지만 뭐 그랜저 이상급으로 가는데 좀 비싸도 좀 번거로운 거 좀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300km가 가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갑니다. 그 중간에 또 한 번 더 충전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충전소에서 한 40분, 50분 기다려서 또 한 번 충전해서 부산까지 간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심지어 요즘은 그 전기차 주유하러 들어가는데 충전하러 들어가는데도 대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휘발유는데도 가다가 줄 서 있으면 에이 다음에 넣지 뭐 이러고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 또 지금 현대차에서 또 하나 계속 밀고 있는 게 리튬 철 관련된 배터리. 그러니까 즉 니켈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철을 또 강화시키면서 나오는 쪽을 또 자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나오게 되면 또 변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지금 또 배터리가 계속 혁명적으로 나오는 게 구반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반반? 구반반이요? 구반반. 구반반? 예, 구반반. 구반반 뭘까? 구반반. 구반반 배터리라고 그래서 SK온에서 이제 거의 상용화 시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NCM 쪽에서 이제 코발트 비중을 계속 줄여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계속 줄여서 니켈 계열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약 소량의 부분만 넣고 어떤 효율을 더 높여가는 쪽의 변화가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내년부터 양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포드 쪽인 GM인가요? 이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런 쪽도 하나의 변화고. 와, 문자님 진짜 천재다. 9.0 대 5.0 대 5 비율 맞아요? 0.5, 구반반? 0.5. 네. 예, 맞습니다. 0.9, 0.5. 9대 0.5, 0.5. 그래서 9 반반입니다. 아, 맞네. 9대 0.5 대 0.5 비율이요. 네. 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서 NCM 계열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시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 SDI에서는 젠6가 나오지 않습니까? 젠5도 모자라서 네. 젠6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다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주식 상장하고 그냥 이러고 우리 주식 잘할까나 이러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다 연구하고 바쁜 쓰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변화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LFP는 해봐야 거기서 한계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국내 배터리 회사 화이팅.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국내 배터리 회사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네,